늦었죠. 너무 늦었다. 네, 백약이 무효인 단계가 되어버렸죠. 세금 주물르다가 망한 겁니다. 세금 주물르다가. 정권을 심판한 게 아니라 골기한 겁니다. 이건. 이미 제가 볼 때는 이 정부는 끝났어요. 이걸로 끝입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나 이철희 정무수석 인선을 가지고 이 어떤 본물 터진 민심을 막을 수 없다. 이미 그건 늦었고 대폭적으로 바꿀 수 있겠는데. 후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자기 정권의 그냥 자기 부정이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끝장 소종섭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 개편을 했습니다. 청와대 개편도 했고요. 당은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5월 2일 날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당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오늘은 이상돈 전 의원 모시고 여권이 지금 펼치고 있는 이 개각, 청와대에 대한 개편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의 전망, 당까지 같이 좀 결부해가지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 임명하고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지명이 됐어요. 특히 이제 김부겸, 이철희 해가지고 두 사람이 비문이어서 좀 뭔가 변화를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다. 백약이 무효인 단계가 되어버렸죠. 이미 진작을 했어야죠. 특히 보면은 이번에 선거를 치른 이낙연 전 대표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전 장관, 그다음에 김영춘 전 의원도 사실 그 사람들도 비문이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강성이 아니라 합리적인 그렇죠. 사람들이다. 평가를 받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다 져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무슨 개각을 하고 뭐 중도를 표방한다. 이제는 너무 나는 확실하게 늦었다고 봅니다. 너무 늦었다. 누가 해도 별로 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의 참패는 세금 주물르다가 망한 겁니다. 세금 주물르다가. 세금 때문에 참패한 거다. 세금은 국정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예민한 건데 가지고 놀다가 다 쪽박 다 깬 거예요. 너무 늦었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여권의 재보궐선거의 참패의 핵심적인 원인은 그건 세금이에요. 공시지가 인상 등등으로 등등 재산세, 종부세 그것도 2주택 하면은 몇 배로 하고 그냥 급하게 며칠마다 한 번씩 뱉어냈잖아요. 세금 가다가. 공시지가가 한 19% 정도. 그거 아니라 그냥 무슨 증여한다 그러니까 증여세는 더 높이고 온갖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 가면 다 위헌 나옵니다. 그런 조치들이 어쨌든 기저에 상당히 여론을 그렇죠. 오죽하면은 그게 어떤 강남인 이런 데서는 투표자의 97%. 이번에 압구정동 보니까 80% 대치동 딱 90몇 %. 이거는 정권을 심판한 게 아니라 골기한 겁니다. 이건. 이미 제가 볼 때는 이 정부는 끝났어요. 이걸로 끝입니다. 세금 주물르다 끝이. 그러면 김부겸 총리 후보나 이철희 정무수석 인선 이런 등등을 가지고 이 어떤 본물 터진 민심을 막을 수 없다. 이미 그건 늦었고 그다음에 이제 급하니까 세금을 다시 보겠다 그러는데 이쪽에서 콧방귀도 안 깹니다. 저 웃기고 있다 이런 심리 거예요. 그걸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세 법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금은 국민의 권익을 가장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가 이런 거 갖다가 어느 나라가 세금을 세금 깎아주는 건 여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세금을 올리는 거 갖다가 어느 나라가 일개 여당이 단독으로 합니까? 그 책임은 지가 다 져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세금 문제는 항상 양당 합의, 그 책임을 공유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한테 우리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또 더 내셔야겠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친구들이 기본적인 생각이 없어. 자질이 안 돼, 내가 볼 때는. 여권 비판하시는 거죠, 지금? 그건 내가 볼 때는 이미 이게 석급장난처럼 하고 있다가 다 말아먹은 거예요. 지금 여권에서는 민주당에서 어쨌든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지금 5월 2일 날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홍영표 의원, 송영길 의원, 우원식 의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누가 되든
의원님 누가 되든 보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큰 전 의미가 없고 예. 지금 이렇게 했던 것 같다가 과연 예. 대폭적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후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자기 정권의 그냥 자기 부정이잖아요. 아하. 그럼 기껏해야 뭐 조금 내린다. 그거 가지고서는 내가 볼 때는 이미 이 이 민심을 또 잠재울 수 없고. 이미 이건 정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난 그거 볼 때 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게 국민의 뭡니까? 예? 국민의 기본권의 세계 아닙니까? 생명, 자유, 재산. 예. 근데 이제 재산 같은 거는 이게 좀 상대적 기본권이죠. 그래서 뭐 공익을 위해서 규제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른바 뭐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국가 세수 목적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회 정책적인 도구로 쓰는 거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전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빚이 많다. 그러니까 좀 부유세, 상속세가 그 전쟁의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걷기 시작한 게 상속세예요. 아, 처음 시작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면 끝났으니까 그걸 없앴다고. 아,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하는 것은 지금 피치 못하게 국가의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렵다. 예. 그러니까 좀 부유층께서 더 부담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자세가 돼야지. 예. 이건 그냥 뭐 좀 집안채 좀 좋은 거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 적이잖아 완전히. 난 그거 보고서 저 사람들은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난 없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 총선 때의 의석을 가지고 너무 1년 동안에 다 말아먹은 거예요. 밀어붙인 것 아니냐. 내가 그래서 어떤 민주당 관계자한테 예. 민주당이 부산에서 의석을 몇 개 하고 예. 서울에 뭐 송파, 강동, 뭐 양천 여기다 의석을 한 게 10년 동안 공을 세운 결과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그 1년 만에 다 까먹은 거예요. 예. 다 까먹었고 앞으로는 영원토록 다시 못하면 쉽지 않을 거다. 이제 한번 확실하게 보여줬어. 지금 어쨌든 뭐 이상돈 의원께서는 굉장히 지금 비판적으로 여권의 국정 운영 능력, 특히 세금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해주셨는데.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을 아낀 이유는 네. 이낙연 대표 나하고 친구 급하게 하고 잘 알잖아. 네, 잘하시죠. 물러났으니까 이제 그렇죠. 말씀하시는 다 거죠. 볼당 다 봤으니까 하는 얘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뭐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나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예를 들어서 정책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또 후보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정책의 이른바 상당한 전환을 공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대해서 나는 생각 좀 미심쩍고 어느 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뭐 조금 몇 프로 올리고 뭐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정세균 총리가 작년 11월에 네네. 추미애 장관이랑 네네. 윤석열 총장 동시 경질론이 나와서 얼마나 나왔죠. 그때 예. 갈등할 때. 예. 예. 그때가 내가 볼 땐 마지막 기회였어. 그때 그걸 해결해야만 그 꼬락서리를 6개월 동안 안 볼 수 있었잖아요. 그때 추전 장관의 뭐 퇴진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검찰총장, 임기 기간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냐는 문제는 조금 애매모호한 면이 있어요. 네네. 근데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이 그냥 이름은 그만이잖아. 예. 그러니까 일단 법무장관 이렇게 해버리고 그 총장한테 와서 총장도 이렇게 이러니까 됐으니까 그만두고 그 다음에 예. 검찰 조직이 경찰 조직이고 이거 움직이는 게 이게 보통 민감한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예요. 네. 공수처하고 지난번에 뭐 중대 사건 몇 개는 하고서 뭐 어떤 사건은 뭐 검찰 그 정도 하면은 엄청 많이 한 거란 말이에요. 나 거기서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그만 스톱. 그래서 조직을 안정시켜야지. 근데 그 총리가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한 며칠 후에 없어졌잖아. 그 내 짐작하기에는 아마도 그 정도의 발언을 정 총리가 했으면은 대통령과 어떤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다 보니까 며칠 하루 지나니까 또 친문들이 와글와글 하니까 대통령이 또 언제 그랬냐 이렇게 된 거로 나는 파악합니다. 내가 보던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일단 의원님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어떤 이 국정 운영과 관련된 그런 딱 중심을 지금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중심을 잡을 수가 없죠. 잡을 이 수가 상황 없다. 되면은. 예. 그런 정도 상황까지 왔다. 네, 그리고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재판 통해서 뭐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건 자기가 재판을 포기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최대의 업적이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에서 네. 그건 뭐 방어를 많이 했잖아요. 변호사만해서 네, 그거 네. 한 개밖에는 어. 이 정권이 내놓을 게 난 있겠는가. 좀 너무 박하는 거지만은 한번 뭐 찾아봐요. 뭐 내놓을 게 있나. 일자리 줄린 것도 뭐 한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네, 어? 업적이 없다. 업적이 한마디로 없죠. 하나 한 말씀이시죠? 가지로. 이대로 가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 내년에 대선에서 여권의 정권 재창출은 와, 이미 어렵다. 안 되는 거죠. 이미 안 되는 거다. 이미 백신 연말까지 이게 되는 게 어떤 무슨 그야말로 기적, 미러클이 있지 않으면 그 어려워 보이고. 네. 그다음에 그 지난번에 선거하기 전에 공시지가 발표했잖아요. 네, 네. 그거 사람들이 컴퓨터 찍어보고 다 열받았잖아. 네. 이제 7월달, 9월달에 재산세 고지서 나오고, 예, 예. 12월달에 종부세 고지서 나오고, 12월 말에 그걸 내고, 받으면 3월달에 투표한다고. 그게 말씀하신 아까 세금과 바로 이렇게 연결이 그거 볼 되는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 문제가 어느 만큼 민감한 거에 대한 인식이 네. 도대체 없어요. 역사를 몰라서 그래 한마디로. 여권의 개각 그리고 민주당의 개편 등등에 대한 이상돈 전 의원의 평가 들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이상돈 의원께서는 현재 여권이 지금 상태로 하면 내년 대선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평가를 아주 상당히 세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